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검찰 수사권이 또 바뀐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7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청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올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평균적으로 2번 정도는 고소를 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내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이 이 사람 혐의가 있다라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검사는 서면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속 요건을 하나하나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검사가 기록을 보다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백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읽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돈이 오간 계좌의 일부 구간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 빈칸을 채우는 수사가 바로 보안 수사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서류와 자금 흐름으로 입증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증거가 부실하더라도 기소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보안 수사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검사가 이런 공백들이 보이면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 수사 좀 해오세요 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답답해서 내가 직접 한다 라면서 검사가 영장도 치고 직접 피의자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다시 했었는데요. 요즘은 개정 전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해왔죠. 그런데 26년 개정법은 검사의 이 같은 직접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거나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오직 경찰에게 이 같은 점이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오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죠. 한마디로 검사는 수사하는 기관에서 기록을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재편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개정법에 보완 수사 여부의 시간표와 제재를 붙여놨습니다. 먼저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특정해서 경찰에 요구를 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죠. 예전에 비해서 수개월씩 걸리던 보완 수사가 확 짧아진 셈인데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자료 준비 시간도 짧아졌다는 뜻이 되죠. 지금도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 상태에서 이 같은 처리 기한까지 짧게 생겨버린다니까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크게 지적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는 것과 종이 서면으로만 사건을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면서 나눈 피의자의 태도나 신문 조서에 남아있지 않은 피의자가 한 말이나, 아니면 글로는 남기기 어려운 여러 기타 정황들을 알고 있다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죠. 당연하겠죠. 글로 의사를 전달하면 아무래도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글로 작성한 어떤 조서라던가 진술서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 그러니까 전해진 말이라고 해서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를 작성해서 재판 단계에 갔는데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면 증거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 당시 작성됐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아예 증거 자료를 못 쓰는 강력한 제약을 두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검사가 의사 전달의 한계가 명확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서류 이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할 사건까지 기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것이 고소 사건을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찰 권력의 비대화나 핑퐁식의 수사 지연, 그 다음에 경찰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과연 수사를 전담해서 처리할 역량이 되는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검찰에서 실무 전문가인 검찰 수사관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와 사법적 통제도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는 법률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변호사 특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우가 열악하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불이익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만둬 버리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 수사관의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위해선 최소한 각 수사팀마다 한 명 정도씩은 법률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사건은 민사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이 보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결할 역량이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심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요. 모든 정책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따라옵니다. 정책학회에서는 부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예상되는 부수 효과들이 뻔히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시급히 경찰의 인력 보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대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제도는 만들어진 것이고 범죄 피해자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고소인의 숙제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찰 수사에 공백이 있어도 검사가 직접 메워주겠지 하는 안전망이 있었는데 그 안전망이 한번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와 싸우는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그대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고, 검사가 그대로 기소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성도 있는 사건을 만들어서 경찰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제 완성된 고소장이 곧 공소장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로 죄명 구성과 법리 구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죄명과 적용 법리가 어긋나 있으면 그 공백을 메우느라 보완수사 왕복 절차로 시간을 잡아먹거나 최악의 경우에 불송치 혹은 불기소로 이어집니다. 둘째, 핵심 증거를 처음부터 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라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특정, 그 다음에 계좌 내역, 자금 흐름 정리,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배치가 범죄일람표 형태로 최대한 고소장 단계에서 끝나 있어야 되고, 만일 확보가 당장은 어렵다면 고소 이후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 목록을 특정을 해서 증거 확보를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능동적으로 사건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수사 기간이 1개월로 짧아진 만큼 수사기관이 요구할 만한 자료를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뒀다가 즉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경찰 수사관과 진행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기소 확률이 올라가겠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만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아있고, 이제 고소인에게는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고소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해야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